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요, 나빛 아카데미 수강생님이시자 호연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안경아 작가님을 모셨어요. 왜 모셨냐면 나빛부스 6번째 도서인 남미군미를 출간하셨거든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책과 이제 호연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책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 남미군미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제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남미는 영어적인 해석보다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군미는 그런 나를 좋은 자아로 발전시켜서 좋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군미라고 지은 제목이고요. 그냥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그냥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제목 속에부터 뭔가 되게 심오하고 심리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아트 테라피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기업에서 자화상 그리기, 팝아트 자화상 그리기 수업을 했었어요. 외부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 강의가 뜸해지기도 했고 또 그런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책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아트 테라피 센터에서는 팝아트 수강생과 캘리그라피 수강생들 강의하고 있고요. 또 제 스스로 또 작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예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미술 심리와 접목을 좀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캘리그라피로 뭔가 심리 치료를 한다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만난 지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거의 3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시면 굉장히 외향적으로도 아름다우시고 화려하시고 색감, 오늘은 흑백 컬러인데 원래 되게 컬러풀 하시거든요. 그렇게 꾸미고 오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알고 오다가 책 원고를 처음 받았을 때 진짜 많이 놀랬잖아요. 이게 되게 아팠던, 이렇게 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아팠던 시기가 되게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이제 경아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지금 아는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깜짝 놀래요. 동생들 같은 경우도 니한테 이런 시절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밝고 평상시에 이러니까 잘 이제 모르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더 호탕하게 웃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성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나의 내면을 감춰놓고 그 얌전한 척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엔 좀 흔치는 않았어요. 무남동녀였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아빠도 굉장히 엄하셨고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과잉보호를 많이 하신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기회도 없었고 또 아빠 직업 때문에 전학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형제도 없고 친구 사귀기도 힘든 조건에 전학까지 많이 다니니까 굉장히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또 아프기도 했고요. 작은 수술이었는데 그게 이제 합병증이 오면서 한 3년간 이제 병상에 있었어요. 20살 시절에.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럴 시기에 정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창 그 청춘을 꽃피울 시기에 그래서 그때 좀 시련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유학 가서 조금 힘들었고요. 뭐 이지메 같은 거 이제 왕따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잘 어울리질 못했고 그런 환경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제가 거기서 고쳐 나가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를 책에 담았어요. 우리 작품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표지에 있는 가면은 제가 이제 직접 만든 건데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다 이중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내가 알 수 없는 나를 이 검은 부분으로 표현을 했고 좀 좋은 나는 골드로 했어요. 저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저의 내면이겠죠? 그거를 한번 이 마스크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나의 페르소나를 한번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한 작품이고요.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직접 만들고 네네 그리고 한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
다 뭐 제 이제 살아온 얘기들 중에서 조금씩 연상을 해서 작품을 쓰긴 했습니다만 조금 기억에 남는 몇 작품 보면요. 요 기로라는 작품도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작품인데 제가 병상에서 한 1년 정도 입원을 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마음을 생각하면서 뒷모습을 집에 돌아오는 그 뒷모습을 한번 표현해 본 작품이에요. 이거 뭐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충수염이라고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상처가 아물질 않아가지고 계속 이 복부를 개복한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이게 1년을? 네네 계속 염증이 안에서 장기가 다 이제 계속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 항생제를 너무 독한 걸 맞아갖고 머리도 빠지고 암 환자처럼 그래서 별거 아닌 거였는데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 돼서 1년 동안 불을 여러 번 꿰매고 마취도 안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도 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퇴원을 한 거죠. 그때 감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병원을 또 수소문해서 3년 만에 완치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있습니다. 아니 맹장염 들어왔다가 그러니까요.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아버지가 또 엄청 지극히 그러니까 강하셨잖아요. 아빠가 거의 밤새 저를 간호하시고 회사 가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굉장히 마르신 분이었는데 한 6kg 정도 그때 빠지시고 건강을 많이 잃으셨어요. 저보다 진짜 더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물론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아빠가 좀 저한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더 많은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보다 진짜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신 분이에요. 모든 부모님이 그러시겠지만 좀 유별나셨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집에 돌아올 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완치가 돼서 왔으면 굉장히 즐거웠을 텐데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시련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쓸쓸한 뒷모습을 표현하게 됐어요. 그리고 약간 하늘에는 파란 하늘이 아니고 먹구름이 껴있는 거죠. 왜? 아직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되새기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혼자였잖아요. 형제도 없고 좀 많이 외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생은 항상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걸 떠나서 어쨌든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길인데 두렵고 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항상 여기서 내가라는 것을 물어봐요, 사람들이. 너는 누굴까? 도대체 누가 있는 거야? 남편이야? 남편이야? 아이야? 이러는데, 이건 사람에 대한 대상은 아니고, 내가 하고자 했던 목표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 아니면 그냥 내가 꿈꾸고자 했던 그런 희망들,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롤러 작업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작품도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이 내 인생의 화양연화라는 챕터에 있는 이 봄이라는 작품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실록을 좀 표현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 꽃을 그리게 됐어요. 먹이 번지면서 그냥 느껴지는 이 꽃의 여운이 좋아서 꽃 느낌이 나서 봄을 쓰게 됐어요. 이 가지를 따라서. 정말 우연히 만들어 놓고 딱 생각을 하니까 제 인생에 이제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이제 병도 다 치유가 됐고 유학을 다녀와서 이제 사업을 우연치 않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이제 전 의상 공부를 해서 의류업을 했는데 매장도 잘 됐고 이제 백화점에 입점 여러 군데 해서 굉장히 매출도 높았고 힘은 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좀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심도 없고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갈등도 많았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너무 잘 될 때. 제가 지금 같았으면 굉장히 참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금 건방지기도 했고 뭐 흔히 헝그리 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서 제 인생의 그 화양연화가 될 수 있었던 그 시기를 안타깝게 놓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약간 후회와 아쉬움을
봄으로 그냥 표현해봤어요. 아, 이 봄이 나에게 지나갔구나. 그리고 또 내 인생에서의 봄 시기로 보면 봄일 수 있었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온 작품입니다. 또 이것저것 또 한 것들 또 있지 않아요? 메이크업 뭐 이런 그쵸. 것도 그때 하고. 이제 드레스샵을 하고 싶었어요. 그 개인 웨딩샵을 하고 싶어서 다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사실 그때 이제 한국이 IMF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개인 웨딩샵들이 다 없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다 접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회도 나가고 제가 또 이런 거 나가는 거 좋아합니다. 화려해.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저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건 좋아해요. 경연 대회 나가서 이제 했던 그때는 이런 거 흔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공모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어떻게 우연찮게 또 기회가 돼서 나가도 보고 상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하다가 어떻게 팝아트를 하게 되고 어떻게 캘리그라피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류를 하다가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제 디자이너가 돼서 제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제 동대문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 그 하청 공장을 두고 이제 의류업을 했는데 수출도 하고 너무 힘들었죠. 굉장히 험난한 곳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혼자가 너무 외로워서 결혼을 하게 돼서 한 1년 정도 쉰 후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로드샵을 했어요. 의류 로드샵을 했는데 로드샵을 하면서 이제 제가 헤어도 했고 메이크업도 했고 하니까 다 코디를 해드렸어요, 손님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저는 꿈이 그거였어요. 들어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입고 화장하고 또 나갔다 들어오면 다 스킨케어까지 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풀코스가 되는 샵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의류업을 한 7, 8년 계속 이제 했어요, 매장을. 뭐 잘 되기도 했었고,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교류가 좋았어요. 손님들하고 오다 보면 이제 뭐 수다도 떨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서 접고 한 1년 정도 쉬고 싶었어요. 안식년을 좀 갖고 싶어서 쉬면서 제가 캔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양초. 네네. 그래서 캔들을 우연하게 만들게 됐어요. 어느 공방에 가서.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사서 썼던 그런 초보다 천연 재료로 하면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빠져든 거죠. 그래서 뭐 비누도 만들고 캔들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이러면서 공방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저 요새 저 방금 선물 받았잖아요. 아니 너무 또 예쁘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다 보여줄까? 이거 너무 예쁘게 이것도 천연이잖아요. 네, 이 오렌지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베킹 소다로 깨끗이 씻어서 슬라이스해서 이제 건조기에 말려서 비누로도 쓰고요. 제가 차 마실 때 띄워서 먹기도 하는. 그리고 요거 이제 캐모마일 분말로 만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곡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물, 예, 그런 걸로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 피부에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저희 뭐 코코아, 카카오 이런 분말하고 진주 분말 섞어서 모양을 좀 내서 예, 비누를 이번에 명절 이제 선물 주문 받은 거에서 선생님 거를 추가로 제가 더 만들었답니다. 아니 이거 설명 안 들었으면 그냥 막 썼을 뻔했어요. 굉장히 좋은 비누예요. 거니까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아끼지 말고 써주세요. 저 여기 패키지에 캘리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좋은 뒤에 계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캘리밖에 안 보여.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공방을 하다가 기업체에서 강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누랑 화장품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또 제가 강의는 정말 그 처음이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 강의는 좀 트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팝아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막 한국에 팝아트가 들어오고 막 앤디 워홀을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팝아트를 공부하게 됐죠. 제가 그림에는 계속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배워서 또 팝아트로 강의를 많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화도 그리고
현대미술도 하고 여러 가지 작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켈리는 또 왜 하세요? 근데 제가 기업에 나가서 자화상 그리기를 했거든요. 음. 팝아트로.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말풍선을 그려줘요. 그래서 거기에 신입사원인 같은 경우에 자기 비전을 적으라고 하고요. 또 매너리즘에 빠진 이제 보수 교육들도 있어요. 승진자 교육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또 새로운 이제 리프레시하는 각오를 쓰게 하는 그 말풍선이 있어요. 그 말풍선에 글을 쓰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제 요즘은 필체가 안 좋다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를 하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하니까 손편지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써드리다가 이거를 좀 예쁘게 잘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캘리를 배워서 이걸 접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캘리를 배우러 와서 이 나비쌤을 만나게 됐답니다.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항상 배우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호기심이 많죠. 욕심도 많고. 아니 근데 작품도 되게 잘 파세요. 팝아트도 그렇고 캘리그라피도 뭐 전시하고 공모전만 했다 하면 그냥 다 실제로 아주 판매도 잘하십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샀으면 좋겠는데 또 좋은 지인들을 많이 주변에 계셔가지고 많이 또 사주시네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작품은 예술인원장에 전시했던 작품이에요. 그때 공모전 참여하셔서. 공모전에서 입선해서 했던 작품이요. 삶을 좀 이렇게 인간들의 삶과 삶에 대해서 조금 이걸 좀 조형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서 또 제가 소통하는 법을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소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소통하는 나의 삶, 나의 여정이 계속 세상과 소통하는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요거 공간이 필요하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분리를 못 하셨어요. 아직도 저를 아이 취급하세요.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러시긴 하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세요.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직도 거의 초등학생 이하로 저를 취급하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좀 분리가 필요한데 아직도 분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남편들도 잘못했을 때 너무 다그칠 게 아니라 남편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자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그 공간을 지켜줘야 좀 평화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작품 해봤어요. 왜 남편들은 항상 잘못을 할까요? 잘못이잖아요. 내가 볼 땐 잘못인데 그들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뒤를 궁지에 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공간을 두고